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초반 여성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동갑 남편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네요. 저는 제약회사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지방에 있는 대학가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매장이 9시 오픈해서 10시 마감을 하고 있어요. 보통 남편이 오픈 시간에 나와서 매장을 보고 중간에 또 볼일 보고 마감 시간에 가게에 다시 가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약속이 있으면 제가 마감 시간에 가서 시제를 확인하고 가게 마무리를 하지요. 제 머리 뚜껑을 돌아버리게 한 사건도 마감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네요. 남편 가게는 5시간대 공무하는 여학생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매니저급 정도 되는 20대 중후반 학생이에요. 2년 정도 일해서 거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고 한 명은 21살 풋풋한 대학생 알바생이지요. 며칠 전 남편이 오후 9시에 동창들과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에게 마감을 부탁하였어요. 시제 확인하고 가게 마무리 좀 해달라고 하면서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조금 쉬다가 저는 남편 가게에 가서 마감 정리를 하였습니다. 오후에 손님들이 별로 없어서 정리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바생 2명을 30분 일찍 퇴근시켰지요. 21살 대학생은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후다닥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대 후반 나머지 알바생이 우물쭈물하면서 제 옆에서 서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왜 안 가고 그러고 있어? 뭐 할 말 있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알바생이야. 사모님,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할 말이 있어서요. 원래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난 무슨 일인데 나 뜸들이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말해. 괜찮아 라고 하자 그 알바생은 다름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는 여자애랑 사장님이랑 만나는 사이인 것 같아요. 처음엔 아닌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둘이서 하는 행동이 너무 노골적이라서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옆에 있는데 사장님이 그 21살 알바생 몰래 터치하고 그 여자 알바생은 아 왜 그래? 옆에 언니 있잖아 하지마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속으로 유부남이 왜 저래? 어이없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가? 사장님이 저보고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무리는 그 21살 여자애랑 사장님이 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싸, 좋아 라고 집에 갔지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제가 팔찌랑 반지를 두고 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손 씻고 음료 만들고 하면 팔찌랑 반지 빼는 게 좋아서 항상 에스프레소 머신 기계 옆에 두고 일하거든요. 그게 엄마가 주신 금반지랑 팔찌라서 잃어버리면 안 돼서 다시 가게로 찾으러 갔어요. 매장 뒷문으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장 뒤쪽에 식품 재료 넣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사장님이랑 그 21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신인 음소리였어요. 진짜 똑똑히 들었는데 사장님 목소리랑 그 여자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저는 완전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대학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사실 21살짜리 그 여자애 우리 과 학생의 인데 장난 아니라고. 21살 때도 여자친구 있는 학생회장이랑 만나고 개념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으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그 버릇 못 고쳐서 대학 와서까지 저러는 거라고 알 사람들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다음날 그 21살 여자한테 혹시 너 사장님이랑 만나냐고. 사장님 유부남인데. 아니지 라고 물었더니 언니가 뭔 상관이냐고 하면서 짜증내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사장님이랑 그 21살 여학생 이저른저른근히 따돌리고 괴롭혀서 다음 주에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사모님한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표정 관리 못하고 얼굴이 막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라고? 정말이냐고 수차례 물었고요. 그 알바생은 정 의심되면 3월 21일 날 마감 시간대 CCTV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그 알바생을 집으로 보낸 뒤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9시 50분쯤 카운터에서 자기네들끼리 물고 빨고 하다가 창고 쪽으로 가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이성의 끈이 또 끊긴 것처럼 분노가 차오렸고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장 가게로 오라고 소리쳤고 이력서 보관하는 서랍을 뒤져서 그 여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냐고 당장 가게로 와보라고 하면서요. 20분 21살 그 여학생이 도착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저를 보고 사모님 왜 부르셨어요? 30분 일찍 가라고 하셔서 먼저 간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빰빰한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귀싸다고를 날리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으며 말했습니다. 너 몇 살이니? 21살이지? 대학교 양양자리가 발랑 까져서 뭐하는 짓이냐?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지? 다 들었어. 네가 하고 다는 짓거리. 고등학교 때부터 하던 버릇 못 고치고 유부남한테 찝쩍거리니 너 단단히 미쳤구나. 상간녀 법적으로 소송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니랑 내 남편이랑 만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부로 가게 나오지 말고 소장받을 준비하고 있어. 쪼만한 게 뭘 믿고 그렇게 나대는지. 쯧쯧하고 하자 그 여자애가 시익시익 대면서 저한테 아니 듣자니까 상간녀기. 어쩌고 어째? 그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줌마. 사모님 하니까 진짜 사람이 만만해 보이나. 솔직히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사과하려고 했는데 듣자 하니까 쪼만한 게 뭐? 뭘 믿고 나대냐고? 고등학교 뭐?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가 내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난리야. 그럼 남편 관리 잘하던가. 남편이 먼저 찝쩍대니까 몇 번 한 거지. 네 남편도 나랑 똑같이 쓰레기야. 그런 남자랑 결혼한 아줌마도 쓰레기고 내가 소송한다면 쫄 알았냐? 키움 나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주먹을 날렸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 하면서 그 여자 입을 확 내쳤네요. 제가 때리자 그 여자애도 똑같이 절 때리려고 하길래 확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남편에게 밥 안 핀 사실 다 안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고래고래 소리 질렀죠. 남편 놈은 제정신인 건지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때리고 넘어뜨리며 어떻게 하면서 그 21살 상간녀를 먼저 챙기더라고요. 괜찮아 하면서 넘어져 울고 있는 상간녀를 챙기는 남편을 향해 가게 의자를 집어들어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왜 이래 정말 미안해.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다 내 잘못이라고. 근데 왜 애한테니까지 이렇게 해. 나한테 막 뭐라 하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커피 나갈 때 바치는 쟁반들을 모조리 그 연놈들한테 엎어버리고 저는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차를 타서도 분이 안 가라앉더라고요. 숨도 안 쉬어지고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서 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집에 못 갈 것 같았습니다. 가게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그 여자의 이력서에 있는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상간녀 부모한테도 이 사실을 전부 말하고 엎어버리려고 작정을 했지요. 그렇게 저는 차를 끌고 상간녀 향했습니다. 상간녀 집에 도착하고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 3분에 지났나 보스스한 머리에 자다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지요. 내가 댁딸이 일하는 가게 사장 부인이다. 댁딸이랑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 알고 있냐? 상간녀 소송을 잔행할 거고 그렇게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오빠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진짜냐고 묻더니 그 21살 여자애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에 와. 어디야? 이년아. 니 때문에 자다 일어나서 못날 보락이야. 너 당장 집으로 튀어와. 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아직 퇴근적이시고 부모님 오시면 전부 말씀드리고 할 테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집으로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댁내 아이 제발 가정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도착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계속 핸드폰으로는 남편의 전화만 울렸고요는 집에 전시되어 있는 남편의 피규어를 모두 다 부셔버렸습니다. 최소 몇십에서 최대 몇백까지 하는 남편이 본인 목숨보다 아끼는 것들을 모두 부셔버렸지요. 남편이 아꼈던 전부 가위로 잘라버렸고요. 그리고 저는 제 집을 몇 개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음성 메시지로 남편이 미안하다고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며 10개가 넘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보고 씹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고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하니 이번에는 남편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미쳤냐? 집에 가보니까 이게 뭔 꼴이냐?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내 피규어랑 옷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냐? 진짜 너 대단하다.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거 알면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바람핀 건 내 잘못인데 이건 아니다.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해서 남편에게 소장을 날렸네요. 물론 그 여자애도 고소를 했고요. 정신 못 차린 남편을 위해 남편 가게가 있는 동네 맘카페에 가입해서 남편 실체와 그 가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폭로하였고요. 그 여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 모든 사실을 전부 글로 써서 터뜨렸네요.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정말 꼬시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도 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요.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통상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을 하는 것 자체도 참 고통이네요. 글쎄요 그렇게 복수는 했지만 제 마음에는 큰 구멍이 뚫렸네요. 글을 쓰는 지금 참 착잡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소송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저의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레전드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